파리 전체가 아직도 승리의 환희에 취해 있는 듯합니다. 숨막히는 명승부 끝에 치러진 운명의 승부차기에서 승패가 갈린 끝에 권위 있는 유럽 축구 연맹 슈퍼컵 트로피가 마침내 프랑스의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밤 도시 전체가 환호한 연궁은 팀의 제1의 슈퍼스타인 우스만 덴벨레도 중원의 사령관 비티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겸손한 청년 이강인이었습니다. 경기 후 파리 생제르맹에 노련한 명장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자신의 제자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의 영웅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하나의 슈퍼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골을 올해의 푸스카스상 후보로 추천할 것입니다. 이 극찬은 결코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경이로운 경기력, 그리고 재능과 지성,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써내려간 대역정극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었습니다. 토트넘과 PSG의 슈퍼컵 경기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그 시나리오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극적이었기에 그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되자 승부의 추는 잉글랜드 대표팀 쪽으로 완전히 기운 듯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자신감 넘치게 경기를 시작했고 그 유세를 순식간에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PSG의 악몽은 무해해 보였던 하나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 미키 판더펜이 모두보다 높이 뛰어올라 PSG 수비진을 만견자실하게 만들며 골망을 갈라 1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 터진 골은 스퍼스 선수들에게 강력한 정신적 도핑제와 같았고 그들은 더욱 신나게 경기를 펼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트피스 전문가 페드로 포로의 프리킥 상황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하며 날카로운 헤더로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2대 0 토트넘의 리드였습니다. 관중석은 터질 듯했고 토트넘 팬들은 막강한 경쟁자의 코앞에서 빅 타이틀을 차지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몇몇 노련한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PSG야말로 유럽 무대에서 진정한 괴물과 같은 최강의 상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가 아직 한참 남은 상황에서 토트넘이 너무 일찍 수비 라인을 내리고 전력을 다해 수비에만 집중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PSG는 밀집 수비를 파괴하는데 있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팬들에게는 슬프게도 그 경고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예언이 되어 후반전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의 전원 환점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 천재성이 돋보이는 교체 카드 한 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엠레찬이 중앙에서 부진하고 팀의 리듬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주저도 없이 그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스페인 출신 사령탑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펼친 수비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돌파력을 갖춘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가장 좁은 공간에서도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킬러 패스를 뿌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이강인이 바로 그 중대한 임무, 즉 깊게 내려앉은 상대의 콘크리트 블록을 파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PSG가 만능 열쇠세를 투입하는 동안 토트넘은 자신들의 수비 기계를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했던 쿠두스가 갑자기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그를 대신에 들어온 선수는 5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유망주의자 미래 손흥민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받는 마티스 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텔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수비 시스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경기장에서 산책하는 듯한 태도로 전문가들의 비판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텔의 성의 없고 무책임한 태도는 그동안 잘 작동하던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것이 바로 이강인이라는 이름의 상어가 기다려온 치명적인 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점수를 1위로 좁히는 추격골은 이 한국인 스타의 지성과 클래스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티스 텔의 안일함을 철저히 이용한 비티냐가 중앙의 이강인에게 간단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단 한 명의 흰색 유니폼 선수도 압박하려 들지 않았던 그 순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의 이강인은 걸작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발을 휘두르자 공은 번개처럼 날아가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골문 구석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경이로운 중거리 원더골, PSG의 귀환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경기 후 분석가들은 마치 마티스 테리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강인은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악한 듯 했다고 감탄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손흥민이 떠난 이전 경기들을 통해 특히 손흥민이 없을 때 토트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면밀히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신적 지주이자 지칠 줄 모르는 활동량을 보여주는 손흥민을 잃었을 때 스퍼스의 시스템이 얼마나 헐거워지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끈기 있게 기다렸고 손흥민의 후계자라 불리는 선수의 나태함에서 비롯된 기회가 찾아오자 가차없이 상대를 응징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실점을 당한 토트넘은 더욱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들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한 골차의 불안한 리드를 지켜낸다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수비 라인을 내리는 것은 그들의 골문에 가해지는 압박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비벽은 무너졌습니다. 경기 마지막 순간 우스만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에서 신들린 돌파를 선보인 후 매우 빠르고 위협적인 크로스를 안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가 최고의 공격수다운 본능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 나타나 과감한 컷인 슈팅으로 2-2 동점을 만들었고 경기를 운명의 승부차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11m 지점에서 PSG는 담력과 냉철함으로 최종 스코어 3-2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경기 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뺨을 두드리며 절대적인 만족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의 순간이었고 정당하게 보답받은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강인의 골이 갖는 의미에 대해 묻자 감독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명료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 골을 FIFA 올해의 골 후보로 추천할 것입니다. 그 골은 수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그 슈퍼골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터진 골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보셨다시피 그 순간 토트넘은 거의 모든 선수가 내려앉아 조금의 공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에 이강인은 틈을 발견하고 먼 거리에서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대각선 슛이었고 그 미적인 가치 또한 극도로 높았습니다. 그의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능에 대한 확신이자 그가 일찍이 세계적인 슈퍼스타들 사이에서 그는 주전 자리를 경쟁하기 위해 항상 가장 노력하고 가장 프로페셔널한 선수다 라고 말했던 제재에 대한 커다란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강인은 자신이 단지 경쟁하는 선수가 아니라 세계 어느 정상급 스택에도 뒤지지 않는 명실상부한 스타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이강인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고 혼자 힘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며 전 세계 팬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 어느 곳보다 대한민국에서의 기쁨이 가장 완전하고 통쾌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축구 팬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그들의 큰형인 손흥민을 무시하고 그가 전성기가 지났으며 기량이 쇠퇴했다고 여겼던 토트넘 팬들을 상대로 이강인이 펼친 통쾌한 복수극의 극도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또 다른 대한민국의 별이 바로 그 큰 무대 위에서 한국 축구의 유산이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